네, 스미남 8회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스포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죠. 지난주는 저희 UFC에 대해 배워봤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종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테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약간 귀족 스포츠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맞아요. 돈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느낌이 네. 강하잖아요. 네. 근데 뭐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테니스 많이 치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니스장이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땅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테니스장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돈 안 내고 칠 수 있는 테니스장도 많기 때문에 진짜요? 시설도 괜찮고. 저희가 축구장이 많은 것처럼. 그렇죠. 어. 근데 심지어 호주는 축구장도 맞아요. 많아요. 호주 축구장도 땅이 많죠. 너무 커가지고 네. 다 잔디예요. 그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호주 가서 테니스를 좀 많이 접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테니스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테니스장이 큽니다. 그죠. 네, 맞아요. 생각보다 크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단식과 복식을 할 때 사용하는 너비가 조금 다르죠. 단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이 8.23m, 그리고 복식 같은 경우는 옆에 사이드라인을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10m 가량을 사용한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점은 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의 높이가 양 끝의 높이하고 중앙의 높이가 달라요. 오? 뭐 과학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양쪽에 폴을 세워서 기준을 잡으면은 중앙으로 올수록 이제 뭐 중력 때문에 처지겠죠. 네네네네. 이렇게 빳빳하게 당기지 않을까요? 오. 빳빳하게 당겨도 중앙 부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양 끝이 107cm, 중앙이 한 90cm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지는데, 굳이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네. 여러분들 정구라는 스포츠 알죠. 요즘은 소프트 테니스라고 명칭이 개명이 됐는데 개정이 네. 됐는데, 이 정구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테니스하고 여기는 네트의 높이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중앙에도 빳빳합니다. 오.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소프트 테니스하고 테니스의 차이가. 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테니스 코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건 경기 방법이죠.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스포츠 팬들이야 그냥 딱 틀었을 때 테니스 중계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도 조금 알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으시니까 와우.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두 명이서 겨루는 단식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인 1조로 해서 4명의 경기를 겨루는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 뭐 이렇게 한 3종류가 있고요. 네. 메이저 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5세트로 경기가 진행이 네. 되고요. 여자하고 주니어부는 3세트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메이저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에서는 남자들도 사실 3판 2선승으로 해가지고 3세트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테니스를 보다 보면 참 점수 체계가 희한하죠. 네. 점수 맞아요. 체계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이 포인트, 포인트, 게임, 게임, 세트, 세트. 요렇게, 그리고 매치까지 4단계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한 게임의 포인트가 4점을 먼저 따면은 한 게임을 따가게 되는, 네네. 그게 이제 테니스의 기본인데, 그냥 0, 1, 2, 3, 4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네. 테니스는 희한하죠. 0, 15, 30, 40 요렇게 갑니다. 네. 독특하네요. 네, 독특하고 왜 이렇게 가는지 저도 찾아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네, 이렇게 가는데 아, 몰라요? 네, 스코어도 뭐 0, 15, 30, 40 요렇게 가는 게 저 아니라 어디 무슨 인적성 검사 푸는 것 같았어요. 수열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 수열의 규칙도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규칙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이유도 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코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0점, 15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러브, 15, 30, 40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러브 같은 경우에는 불어로 러브가 이게 달걀, 계란을 말하는 단어인데 뭐 계란이 0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러브라고 해요. 너무 유치한데?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참 팬들 입장에서는 이 근본적인 걸 알아야지 좀 그쵸.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러브, 15, 30, 40로 이렇게 읽게 되고, 스코어보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이야기하는 스코어가 있고 뒤에서 얘기하는 스코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0, 15 이렇게 있고 어떨 때는 15 love 뭐 이렇게 읽는데, 앞에 읽히는 점수가 서비스를 넣는 선수의 점수입니다. 서브권을 갖고 있는 선수의 점수가 되는 근데 거죠. 어차피 경기를 볼 때 앞에 선수 이름이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점수를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점수만 얘기해요. 그쵸. 15 love, 뭐 love 15 이렇게 장례 하기 때문에. 심판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하. 해설자들도 뭐 캐스팅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냥 점수만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말하는 점수가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선수의 점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이렇게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4점을 먼저 따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게임을 따게 되는데, 문제가 꼭 듀스죠.
3대 3이 되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이 3대 3이 되는 경우는 이제 어드밴티지라고 1점을 따게 되면 하나 앞서가게 되는 건데 뭐 배구도 마찬가지지만 2점을 먼저 앞서가야지 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점이 포인트인 거죠. 그죠? 2포인트를 네. 앞서가게 되면 이제 그 듀스 상황에서 한 게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오. 이제 게임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은 이제 세트가 되겠죠. 네. 세트. 세트. 6게임을 따게 되면은 한 세트를 선수가 가져오게 됩니다. 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대회에서는 5세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3세트를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져와야 되는데 게임으로 치면은 한 세트당 6게임씩 해서 총 18게임을 먼저 따야지 아. 게임을 끝내게 되는 뭐 와.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 진짜 힘들겠는데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여담이지만 남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상금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아. 있고 반대로 뭐 똑같이 어차피 경기를 하게 되고 하는데 왜 남녀 간에 상금이 차이가 나느냐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임 뭐 세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듀스가 있어요. 세트 내에서도 네. 5대5가 되게 되면은 2게임을 먼저 얻어야지 승자가 되는데 이게 6대6이 되는 경우에는 너무 길게 하면 선수들 지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타이브레이크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포인트제입니다. 타이브레이크 들어가면은 7점을 먼저 따는 선수가 게임을 이제 세트를 최종적으로 따게 되는 거죠. 체력 소모를 방지해서 이제 경기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조절을 하는 경기를 하고요. 매치는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2세트 또는 3세트를 정리를 해야지 매치를 따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스코어 시스템인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세부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아마 처음 테니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꼭 대각선으로 저게 서비스를 치? 사람들 다 대각선으로 서는데 이게 그냥 내 앞으로 내리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무조건 서비스는 대각선으로 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심판들이 소리 지르는 거를 굉장히 자주 듣게 되실 네, 거예요. 맞아요. let 하고 뭐 fault 이렇게 외치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서비스를 때렸는데 공이 let를 맞고서 넘어갔는데 그게 규정선 안에 들어가면은 let라고 표현을 해서 다시 한번 서비스를 날리게 됩니다. 네트가 아니고 레트예요. let입니다. L-E-T, let입니다. 오. 사실 저도 처음에 테니스 볼 때는 네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let라고 표현을 하고 뭐 let를 기록한 경우에는 뭐 다른 페널티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서비스를 날리면 되는데 폴트 같은 경우에 뭐 서비스를 날리는 선수가 라인을 밟고 치는 풋볼트를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을 딱 올렸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헛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헛손질을 하는 맞아요. 경우 이때도 폴트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쳤는데 공이 나가거나 그러니까 규정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공이 완전히 서비스 코트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것도 규정상으로는 있어요. 서비스를 날린 선수가 갑자기 위치를 변경해서 친다. 근데 뭐 프로 경기에서는 이런 걸 볼 리가 없죠. 네. 뭐 이럴 때 이제 폴트가 기록되고 폴트는 1회까지는 봐주는데 2회 기록을 하게 되면 상대한테 한 점을 헌납하게 되는 뭐 이 정도 규정이 있고요. 자 실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게 테니스가 참 복잡한 게요. 코트가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코트가 바뀌는데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세트 내에서 이제 게임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뭐 1대 0이다, 2대 0이다 하는데 두 선수의 게임 스코어의 합이 홀수가 됐다. 그러면은 코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에서 1대 0 되면 바꾸고요. 한 게임 뒤에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두 게임 하고 또 두 게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선수의 합이 홀수가 됐을 때 코트가 체인지가 된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영발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진영발을 최대한 네. 막기 위해서 밸런스가 뭐 잘 맞네요. 그 진영발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테니스 코트가 햇빛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햇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바꿔가면서 해야지 어떤 선수가 뭐 특정 선수가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코트를 자주 체인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바람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바람도 오. 중요하죠. 바람도 중요하죠. 테니스장 가보니까 깃발이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팔팔 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렇죠. 네. 그 바람의 위치나 뭐 바람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뭐 스트로크를 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양 선수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코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체인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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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냥 퀴즈를 내주세요. 뒤에 퀴즈를 낼까요? 퀴즈 시간도 있나요? 네, 저희가 잘 했나 배웠나 해야 되니까 어. 퀴즈 시간 있습니다. 못 맞히면은 복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남았어요? 남아서. 남아서 이제 제 수업 들어갑니다. 배고프더라도. 자, 이 테니스가 스코어도 어려운데 만만치 않은 게 용어들이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냥 뭐 때렸다 하면 되는데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스트로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게 표현이 많은데 몇 가지 한 7, 8가지 테니스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포핸드 스트로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용어인데 뭐 스트로크는 그냥 친다, 때린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포핸드다. 포어가 이제 앞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하고 때리는 거를 포핸드 스트로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앞쪽으로 가세요 이런 그 사이드 앞쪽으로 가세요. 기억을 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되는 경우는 이제 손등 방향으로 때리는 이제 아. 백핸드 스트로크가 있죠. 저쪽으로 가세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아무래도 포핸드 스트로크가 조금 더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수도 많이 나는 편이고요. 네네. 이 백핸드 이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로저 페더러 선수가 사실 백핸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포핸드가 스피드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득점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페더러 같은 경우는 백핸드도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전성기 때는 이제 페더러의 백핸드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수들의 백핸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 자세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핸드로 쳐요. 그렇죠. 아, 몸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힘을 주려고 그렇죠. 투핸드로 치는 힘도 거죠? 주고 방향도 네. 정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투핸드로 많이 가는데 이 페더러의 전성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간지나게 원핸드로 원핸드로 백핸드를 가죠. 때립니다. 네. 우리의 갓 정현님은 어떻게 때리시나요? 우리의 갓 정현님 같은 경우에도 백핸드를 때릴 땐 투핸드, 그러니까 뭐 정현님뿐만이 아니라 투핸드로 많이 때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페더러 같이 원핸드를 때리는 선수들이 더 뇌리에 강하게 남죠. 네, 그리고 워낙 정확했어요. 이 페더러의 네. 전성기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발리샷 이런 거를 많이 발리샷.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발리 같은 경우는 보통 테니스가 한 번 공을 땅 때리고 치는데 네네. 발리는 공이 튀기 전에 바로 그냥 탁 쳐서 넘기는 걸 발리샷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 튀긴 직후에 완전히 공이 떠오르기 전에 치는 경우도 하프 발리라는 표현을 써요. 축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네. 발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일반적인 스트로크로 갈 때 약간 경기를 흔드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익숙하게 그냥 이 타이밍에 공이 날라올 거다라는 게 몸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 하프샷을 날린다, 뭐 발리샷을 날린다, 하프 발리를 날린다 이러면 아무래도 상대하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리듬이 깨져가지고 당황하죠. 포인트, 그렇죠, 네네. 당황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음. 자, 그다음 이제 샷이 뭐 단어는 쉬워요. 어프로치 샷이라고 어프로치. 막 서로 샷을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네트 앞으로 다가서서 전진하면서 공을 딱 뭐 잘라 먹거나 아니면 강하게 스트로크를 날리거나 할 때를 어프로치 샷을 한다. 그럼 라고 그게 표현을 하죠. 네트 플레이랑 네트 같은 플레이랑 용어인가요? 연관이 되어 있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선수가 달려나가잖아요. 그때 샷을 하면 이제 어프로치 샷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 플레이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로브샷. 로브샷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공을 높게 뿡 띄어서 하는 그런 샷을 맞아요. 로브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강하게 날리잖아요. 스트로크 강하게 날리고 발리 같은 경우도 잘만 맞으면 굉장히 강하게 날리는데 이 로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순간적으로 공을 뿡 띄어가지고 공이 날라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공이 그냥 높게 떠가지고 내 뒤로 넘어간다. 이럴 때는 선수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로빙 슛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단어가 똑같아요. 로브. 네. 샷. 키를 넘기는. 그렇죠.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조금 더 큰 포물선을 그리는 경우를 탑스핀 로브라고 하는데 탑스핀 로브. 네, 탑스핀 로브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 지금 은퇴한 선수인데 레이튼 휴이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이 선수가 이 짓이라고 표현하기 참 미안한데 이 짓을 잘했어요. 오. 그러니까 막 스트로크 주고받다가 상대편이 특히나 네트 플레이를 하려고 어프로치 샷을 날리면서 다가올 때 이 선수가 탑스핀 로브라 가지고 공을 뿡 띄워버려요. 우와. 그러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이제 이 몸의 흐름을 잃기 역동작에 때문에 걸려요. 역동작에 걸려서 공을 못 따라가요. 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달이라는 괴물 같은 빠른 선수가 나오면서 다 이렇게 쫓아가더라고요, 로빙을. 경기를 바꿔버렸네요. 네, 경기를 바꿨어요. 쫓아가서 가랑이로 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맞아요. 네,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간지죠. 오늘의 모습 뭐 이러면서 자, 요런 이제 새로운 또 경기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제 그리고 간단한 게 스매시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발리처럼 공이 튀기 전에 치는 건데 간신히 선수가 정말 공을 받아낼 경우가 있어요. 서비스가 워낙 강하게 나간다거나 스트로크가 강할 때 정말 간신히 이제 테니스를 갖다 대가지고 공을 넘기긴 했는데 뭐 너무 높게 뜨니까 그냥 상대방 선수가 그냥
공이 떨어지기 전에 서비스를 마치 때리지 강하게 내려 찍어버리면 바로 포인트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느리게 볼이 높게 갔을 때 스매시 상황이 오는 거군요. 그렇죠. 뭐 이거는 거의 그냥 그러니까 탁구랑 비슷하네요. 공짜 그렇죠, 포인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비율을 되게 네, 잘하시네요. 냅다 그냥 후리는 오늘도 약간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오늘 열의가 채심 안 넘칩니다.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스매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게 드롭샷. 드롭샷. 드롭샷이 이제 백핸드하고 비슷한데 약간 공을 비껴치듯이 딱 아하. 때려치 깎아치는 거죠. 네. 깎아치면은 서로 막 스트로크를 주고 받으면 아무래도 위치가 베이스라인 근처에 선수가 자리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네트 앞쪽으로 탁 이제 드롭샷을 쳐가지고 떨어뜨리면 못 쫓아오죠. 우와. 그렇죠.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테니스의 기술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 정도 용어만 사실 기억을 하고 계셔도 뭐 경기 도중에 좀 있어 캐스터, 보여요. 그죠. 네. 있어 보이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고요. 뭐 캐스터라든가 해설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할 수 저 있게. 네. 그렇죠. 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음.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메이저 대회. 한번 사실 골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투어가 진행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상금도 높고 참여하는 선수도 많은 메이저 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골프와 마찬가지로 역시 4대 메이저 대회가 존재를 합니다. 이 4대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회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투어 대회에서는 뭐 32명 이 정도가 출전을 한다면 메이저 대회에서는 4대회 모두 12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와. 그래서 128강전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32명이 시드를 받고 와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스코어보드나 이런 걸 보실 때 선수 이름 옆에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붙는데 네, 이 맞아요. 넘버링이 그 대회의 시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게 세계 랭킹이 아니에요. 왜 헷갈릴 수 있냐? 간혹 가다가 중간에 랭킹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세계 랭킹 선수가 그 앞번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랭킹이 높은 순서대로 그 대회 나오는 그렇죠. 선수의 맞습니다. 목록을 새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이 세계 랭킹이 7위여도 앞 선수가 한 2명 못 나왔다. 5번 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허. 높은 시드를 받으면 받을수록 1라운드에서 붙는 선수가 아무래도 상대가 좀 더 약한 선수랑 붙기 때문에 네. 높은 랭킹 선수에 대한 배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대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내내 그러니까 잘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잘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치루어지는 대회가 바로 호주 오픈이죠. 이제 곧 열립니다. 1월 호주 말, 오픈. 그렇죠. 1월 말부터 2월 초에 열리는 대회인데 야 이게 테니스가 생각보다 역사가 참 유구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1905년에 처음 개최됐어요. 1905년이요. 근데 심지어 4개의 메이저 대회 중에서 제일 역사가 짧은 게 호주 오픈입니다. 네. 아까 야구는 1836년에 시작이 됐었는데. 그렇죠. 야구보다는 조금 짧기는 짧은데 네. 오늘따라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척스미남이. 근데 이런 애들이 시험을 못 봐요. 근데 일단 방송에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코트의 종류들이 다 다른데요. 호주 오픈 같은 경우 이제 하드 코트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열리는 대회가 롤랑 가로스라는 대회를 아마 많이 롤랑 들어보셨을 가로스. 건데 롤랑 프렌치 가로스. 오픈이에요. 예, 프렌치 오픈인데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딱 이미지화 시켰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빨간색 흙판에서 벌어지는 경기 이런 맞아요. 경기를 떠올리실 건데 클레이 코트예요. 클레이 코트. 이제 모래 흙바닥에서 펼쳐지는 대회고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 빨간 이유가 빨간 벽돌 가루로 코트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오. 네, 그래서 앙투가라는 이름을 가진 코트예요. 앙투가. 앙투가. 그리고 이제 하드 코트라든가 이제 다른 코트하고 앙투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이 클레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트로크가 강하거나 서비스가 강한 선수한테는 생각보다 자기 장점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떠올려 나달이 보시면- 그쵸. 클레오 코트의 황제라고 막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달이 다리가 빠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공이라도 따라가기가 쉬워요. 용이에요. 다른 코트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 상대방 선수가 막 230km짜리 서비스를 때린다고 해도 흙바닥에 파묻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많이 감소를 해요. 근데 하드 코트라든가 뭐 잔디 코트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반발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서비스가 강한 선수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스피드가 줄기 때문에 반대로 선수가 다리가 빠르다 하면은 웬만한 공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럼 선수들이 각 코트마다 갖고 오는 전략들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자기 장점하고 어. 맞물려 가지고 코트마다 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딱 보시기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보시면 이제 경기가 더 재밌는 와우. 거죠. 이 대회에서는 코트가 클레이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더 강하겠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꿀잼 각이네요. 그렇죠. 사실 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빨라요. 뭐 이 선수가 서비스가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클레이에서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 호주 오픈에서 역대급
기록을 남기고 그 이후에 못했던 게 부상 때문에 아. 아무래도 기록을 많이 못 남겼는데 플레이를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정현 선수가 다리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 대회가 제일 유명한 대회예요. 윈블던이라고 해서 제일 아. 오래된 영국의 윈블던 지역에서 이제 펼쳐지는 대회고 1877년에 대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잔디 코트에서 펼쳐지는 대회고 여기가 굉장히 깐깐한 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테니스 경기에 올 화이트입니다. 흰색을 입어야 돼요. 블랙은 살짝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날 속옷을 잘 입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비치면 안 되죠. 비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뭔가 그 전통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그 영국 사람들의 고집이 보이는 그런 대회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에 열리는 대회가 상금이 제일 커요. US 오픈이고 8월 말에서 이제 9월 중순에 경기가 펼쳐지고요. 호주 오픈과 마찬가지로 하드코트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네 가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하면은 이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라고 그랜드슬램. 얘기를 하는데 1년에 이 모든 대회를 다 우승한 선수도 있어요. 진짜요? 많지가 않아요. 설마. 우리가 아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요? 역대 예, 남자 같은 경우는 3번 이런 상황이 발생을 세 했는데 번이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3번 중에서 2번을 호주 선수가 달성을 했어요. 로드 레이버라는 선수가 달성을 했는데 로드 레이버. 네, 저는 이 선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게 호주 오픈을 멜버른이라는 도시에서 펼쳐지는데 그 메인 경기장 이름이 로드 레이버 경기장이에요. 그 선수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야. 남자 대회에서는 한 시즌 그랜드슬램이 총 3번 펼쳐졌고 여자는 4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 네. 더 있었는데 한 단계 더 여기보다 좀 더 심하다 싶은 게 골든슬램이라는 게 있는데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4개 메이저 대회 플러스 올림픽 금메달까지 와. 그 선수 있나요? 여자 선수 중에 있습니다. 이야. 스테피 그라프라고 80년대 정말 여자 대회를 석권했던 그런 선수가 있어요. 마르티나 힌기스 전의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이제 골든슬램을 달성한 전무후무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골든슬램 멋있다. 얼마나 멋져요. 네, 골든슬램. 뭐 아까 잠깐 언급도 됐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현 선수가 그 전에 이형택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족적을 남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에 있는 호주 오픈에서 여자 선수도 한 명 출전 확정이 네. 됐더라고요. 네. 정말 미안해요. 그 선수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정현 선수도 부상을 회복해서 나가고 이 여성 선수들까지도 좋은 기록을 남긴다면 아마 우리 한국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테니스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테니스에 대한 얘기 나눠보니까 재밌는 스포츠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제가 테니스 저번에 코리아 오픈 할 때 한번 보러 갔었는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 경기가 아마 한 세트인지 한 매치인지 하고 있는 동안은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자리를 옮기지 못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매너 불문에서도 하나 네. 말씀드릴 게 이게 서비스가 시작돼서 랠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실 큰 소리를 못 내죠. 네. 이게 기본적인 매너로. 네. 근데 사실 중계를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랠리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막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일 때는 함성이 나와요. 맞아요. 오,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테니스의 묘미기도 하죠. 그럼 TV로 볼 때랑 직관으로 볼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웃긴 게 그때 당시 그 장례 심판이죠. 우리 네트 옆에 높은 의자에 앉아 아, 계시고 네. 그분들에게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기 시작해야 될 때 관중들이 아직 자리를 좀 웅성웅성할 때는 네네. 저는 그때 흑인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한국말로. 그 외가 아니었나요? 그거만 배우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관중들을 배려를 해가지고 네, 그런 거기서 또 단어를 살짝 쓰는 빵 거죠. 터지다가 다시 조용해지고. 되게 신사적인 스포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끝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 나라에 맞춰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테니스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또 열심히 준비해주신 우리 와우. 호수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퀴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예. 빨리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에어컨 살짝 끌까요? 저 추워. 저 사실 겨울왕국 2인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너무 추워. 겨울왕국이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래요? 네, 쓰리 이유가 안 뭔지 나온대요? 알아요? 왜요? 글쎄요. 뭐 이상한 걸 하지. 안나가 왕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네. 이거 스포해도 되는 거예요? 저 안 봤어요. 죄송해요. 안나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왕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안나왕. 맞아. 근데 진짜 편집되죠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안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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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겨울왕국 제가 추워서. 너가 그래서 그래. 미안해. 네. 네. 저 2019년이 이제 만으로 한 3일 정도 채 남아 있는데요. 벌써. 이렇게 말하니까 연말 느낌이 물씬 나네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또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와우. 우리가 또 스포츠 팬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순간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와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스미남이 뽑는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순간은 언제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각자 하나씩 준비를 했으니까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5분 정도씩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갈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인천을 하겠습니다. 대표하시는. 우리 인천 인천입니다. 네, 박상우 씨 가시죠. 네, 지난 7월 26일이죠. 약 6개월 전인데요. 서울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하. 벌어졌습니다. 네, 네. 한국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이탈리아의 명문 유벤투스가 친선 경기를 치른 가운데 이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기다리신 팬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호날두는 단 1분도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호날두 노쇼 사건을 이번 2019년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순간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 호날두를 보기 위해 수십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경기장을 찾은 팬분들은요, 허탈함과 그리고 분노를 가라앉히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클릭을 계속했었는데 네. 못했거든요. 근데 그 가신 분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특히 호날두가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팬사인회 장소에서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경기장에 빠져나갈 때도요, 팬들을 외면한 채 누구보다 빠르게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호날두는요, 노쇼 사태와는 관련 없는 인물처럼 행동해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호날두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집에 운이 좋다. 라는 그거 봤어요. 글귀와 함께 런닝머신 맞아요. 얄밉게 뜨는 거. 맞습니다. 아, 런닝머신 위에서 장난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컨디션을 문제로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 호날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한국 팬들을 기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은 이제 호날두를 우리 형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형이 아니에요. 바뀌었죠, 형이야. 형이. 네, 형이 바뀌었어요. 도둑놈이지. 네. 그리고 해당 경기 판매 수익금은요, 한국 프로스포츠 경기 이 단일 경기 역대 최대인 약 60억 원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이 중 유벤투스 측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요, 300만 유로, 약 40억 원이죠. 와, 60억 원 중 40억 원을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막대한 티켓값만 챙기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유벤투스입니다. 네, 주최 측이었던 이 더 페스타는요, 경기 전 유벤투스 측과 호날두 출전 45분 이상 출전 조항을 맺었다며 친선전을 홍보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맞아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빈 장 회장이 이제 계약서 내용의 일부와 유벤투스 측 직원과 나눈 통화 내역을 공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명에 나섰어요. 근데 오히려 경기 도중 전광판에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까지 계속해서 맞아요. 노출된 사실까지 KBS에서 밝혀지면서 했는데. 맞아요.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추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45번 출전 의무 조항은요,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 드러날 거짓말을 왜 네, 하는 실제로는 이 출전 의무가 아닌 위약금 의무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네, 아무리 이렇게 돌니 절실해도 그렇지, 그럼 거짓말을 한 이 더 페스타 측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호날두 노쇼 사태에 피해를 입은 팬들은요, 더 페스타 등을 형사 고소했고요.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이 법률 지원단은 로빈 장 대표와 한국 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를 비롯해 NH 티켓링크 주식회사 고영준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까지 이게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와. 이 회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해요. 음.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 측은 유벤투스에 공문을 보낸 이 한편 이 법리 검토를 또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을 맡고 있는 이 서울 수서경찰서는요, 로빈 장 회장을 이 지난 9월부터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적용할 법리를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게 법적 싸움까지 가버렸어요. 이 사건. 네, 희대의 사기극. 네. 뭐 기억나는 게 있어서는 안 많이 될 있어요. 일인데. 저도 전 집에서 봤는데 치킨 시켜놓고 보려고 하는데 안 시작도 오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안 와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친한 지인이 보러 가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협회에 있어서 티켓을 구했는데 네. 저한테 40만 원짜리인가 그걸 20만 원에 줄 테니까 반값에 줄 테니까 가서 보자 이랬어요. 네. 근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단일 경기인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냥 집에서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근데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호날두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갈까 아, 이러다가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 그래가지고 아이씨 모르겠다 TV로 봐야 되겠다 했는데 경기 끝나고는 제가 승리자인 걸 올해 깨달았죠.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아. 올해 정말 최고의 선택. 와. 안 가기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늦었잖아요. 그니까요. 늦었어요. 한 2, 30분 늦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나도 호날두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TV로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경기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전반전 끝난 줄 맞아요. 알았어요. 뭐 광고하길래. 네, 맞아요. 심지어 보통은 이 선발 라인업이 경기 1시간 전에는 나오잖아요. 그때는 경기 시작 이후에 나왔어요. 원래 7시에 나와야 되는데 7시 23분인가? 그쯤 나왔어요. 개무시한 거예요. 네네네. 한국 팬들을. 그쵸.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K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고 맞아요. 세징야 맞아요. 선수의 호우 세레모니 기억나시죠? 아. 세징야 오스마르도 정말 멋있는 네, 중거리 맞아요. 슛을 맞아요. 해서 네. 선수. 그런 것들은 보는 재미 있었는데 K리그 팬들로서는 옥에 튀었습니다. 또 호날두가. 어떤 어린아이가 호날두 안 나온다고 울고 있는 모습. 아. 그리고 뒤로 가서는 야유도 나오고 메시를 외치는 관중들. 네, 맞습니다. 그럴만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있어서. 형이 메시가 됐죠. 그렇죠. 네네. 메오 대전이 끝나는 순간이 심하게 끝났어요. 네, 예. 7월이었네요. 이것도 올 한해 꼭 기억해야 할 스포츠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중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 팬들이면 정말 기대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근데 중계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끌어야 됐잖아요. 아, 그 맞아요, 순간에. 맞아요. KBS였나요? 네, 네, 이광용 아나운서랑 네. 한준희 해설. 네, 그래도 정말 베테랑이셨으니까 두 네, 분이 하셨죠. 유연하게 맞아요, 대처를 맞아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네, 근데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죠. 다음에 안 또 가죠. 유명 팀이 와도 뭔가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정말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지. 맞아요. 뭔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이러한 경기가 처음이었나요? 예전에 뭐 많이 맨유가 있었죠. 방한한 경기는 있었는데 그 전에도 뭐 바르셀로나랑 그렇죠. 수원 예.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A 대표팀하고 그쵸. 막 유벤투스랑 인터밀라 이런 맞아요. 팀들 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뒷이야기가 많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에는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저로 오시죠. 이쪽으로 갈까요? 저로 한번 좀 살짝 건너가시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제가 종목이 다를 것 같아서 네. 어느 걸 선택하셨죠? 저는 뭐 역시 야빠기 때문에 와우. 딱 제일 먼저 이 주제 들었을 때 생각났던 게 올 시즌 메이저리그. 음. 물론 한국 프로야구도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저는 올 시즌 이제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던 게 워싱턴 내셔널스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죠. 와,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죠.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와일드카드 팀이었고 네. 또 시즌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워낙 이제 구원진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네. 얘들이 플레이오프나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야 웬걸 플레이오프를 나간 것에 그치지 않고 우승까지 와. 달성을 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은 팀인 게 69년에 창단을 했거든요. 이 팀이 아까 이제 류현진 갔던 토론토를 얘기했는데 원래 캐나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토론토가 아니죠. 몬트리올에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아마 2000년대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워싱턴으로 이제 팀 연고지를 이동을 해서 네네. 이제 워싱턴 팀으로서 쭉 이제 유지를 했는데 음. 뭐 당연히 우승권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팀이었고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다저스하고 붙었기 때문에 뭐안 되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말로 없는 때리면서 막 극적으로 이기고 또 세인트루이스하고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대0으로 누르고 맞아요. 심지어 4대0. 월드 시리즈에서는 역대 최초로 원정 4연승으로 네. 우승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네요. 전무후무하고 진짜. 이제 네네. 스토리가 정말 가득했던 그런 와.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리즈였기 때문에 뇌리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야기라는 게 그 당시에 생기는 것보다 지나고 나면은 파생되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하인드 저는, 스토리가. 네, 비하인드 네. 스토리가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FA 시장이 열리면서 지난 시즌입니다. 사실 워싱턴의 최고의 스타라고 하면 이제 브라이스 하퍼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막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워싱턴을 버리고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네, 이적을 맞아요.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듯이 이 선수도 이제 가서 필라델피아 언론하고 인터뷰를 네, 하는데 재밌었던 게 막 얘기를 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선수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필라델피아로 우승컵을 되찾아오겠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느닷없이 DC로 우승컵을 가져오겠다라는 말인데 DC가 워싱턴 DC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자기 뭘 생각으로 그런 실수를 하냐. 입단식에서요. 네, 입단식에서. 아. 입단식. 제 기억은 경기장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입단식이었는지 팬들과의 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챔피언십 트로피를 back to DC로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바꿨어요. DC가 아니고 필라델피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프 말대로 됐어요. 우승 트로피는 DC로 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워싱턴 DC로 가가지고 와. 참 이런 스토리가 또 생겨났나라는 생각이 약간 월드컵의 드는데 문어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자기가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문어가 됐습니다. 와. 약간 축구로 따지면 챔스 우승하기 위해서 쿠티뉴가 그렇죠. 이적을 했었는데 어. 리버풀이 우승한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포스트 시즌 때 물론 슈워저 선수가 굉장히 영웅적인 활약을 했는데 드라마틱했어요. 드라마틱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은 스트라스버그 선수가 해줬는데 이게 참 대단하다 싶은 게 뭐냐면 스트라스버그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워싱턴을 이끌어갈 그런 선수로 주목을 받았는데 어깨가 좋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부상도 당하고 막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워싱턴 단장이 지금도 단장인데 거의 뭐 1년 차는 아니고 2, 3년 차 뭐 요때쯤에 워싱턴이 정말 오래간만에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합니다. 근데 이 스트라스버그의 어깨를 아껴주기 위해서 플레이오프에서 기용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상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원래 시즌 전에 생각했던 이 이닝 수를 채웠으니까 우리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스트라스버그를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제 당연히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욕을 정말 많이 이 단장이 먹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우승으로 돌아왔어요. 야. 큰 스트라스버그 그림을 그렸다. 그렇죠. 그 큰 네. 그림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요. 그렇죠. 단장 바뀌어요. 바뀌죠. 단장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워싱턴의 그 멋있다. 우승 스토리가 더욱더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야구 우리가 또 다뤘었잖아요. 그랬죠, 스미나에서도. 예. 그래서 이거 꼭 넣어야 되죠. 이것도. 맞아요. 좋습니다. 저는요.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는요. U20 월드컵 대한민국 그것도 역사다. 이거 반칙입니다. 그냥 그걸 잊고 있었네. 진짜 이게 국뽕이 제대로 차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여름을 강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딱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폴란드에서 펼쳐졌었거든요. 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조별리그 어디랑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포르투갈. 1차전에 잘 못했는데 포르투갈 맞다. 네, 남아공 아르헨티나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포르투갈한테 졌잖아요. 엄청 원래 못했어요, 우승 그때. 후보였습니다. 네. 포르투갈이.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실점 장면만 못했지. 나머지 장면들은 그래도 막 아쉬웠어요. 압도적으로 젖잘싸였어요. 아쉬웠어요. 젖잘싸. 밀리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포르투갈은 뭐 거기 뭐 잘하는 선수들 꽤 있었어요. 뭐 엄청 메뉴에 많았죠. 뭐 지오고 달러 네네네. 선수 있었고. 맞아요. 근데 사실 포르투갈한테 지고 나서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기대도 많이 떨어지고 네네. 안 되겠다. 맞아요. 우리 이강인 있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어서 있었던 남아공 아르헨전을 또 이겨버리고 승리를 연거푸 거두면서. 이겼고요. 네네. 그다음에 16강에 진출했고 16강이 한일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1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오세훈 선수의 헤더. 와. 톡헤딩. 그죠. 헤더 딱 해가지고 한일전은 또 기분 좋게 이기고 8강이 어려웠어요. 세네갈전. 그거는 거의 승부 차이 경기 갔죠. 아닌가요? 진짜 맞아요. 이거는 그 대회상 그쵸. 가장 올해를 명경기, 넘어서 맞아요. 막 VAR도 나오고 막 그 맞아요. 페널티 라인 밟았대 그거 막 네. 나오고 난리가 추가 났었죠. 시간에 3대2에서 그쵸. 3대3. 야,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4강전이 에콰도르전. 이때가 네.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여기서 배우 한 명이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노룩 패스라고 했나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나요. 그게 가장 기억남죠. 약간 입만 주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아마 오 하고 오 하다가 최준 선수가 맞아요. 맞아요. 기가 막혔죠. 그다음에 결승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아쉽게 3대1 선제골도 기록했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잘하더라고요. 진짜. 아,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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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브첸코의 후예들. 네, 그렇죠. 세브첸코의 후예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했지만 우리 이강인 선수가 2골 4개 도움으로 대회 그렇죠. 최우 선수에게 와. 주는 골든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수상했죠. 그게 네. 리오넬 메시 선수도 이 대회에서 탔었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포그바 유명한 선수도 다 탔죠. 탔었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 대표팀 또 이강인 선수도 어떻게든 전 세계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에게 좀 집중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2019년이 이강인 선수에게는 저 더할 나위 없는 한 해였을 것 같아요. 라리가에서도 맞아요. 데뷔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하고 데뷔골도 터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 또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어워즈에서 하는 그 영플레이어 상도 받았던데 받아야죠. 네, 받았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올해 선수로는 손흥민 선수가 받았어요. 근데 네. 올해 선수 후보 2위가 이강인 선수래요. 와. 야, 이거에서 이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룩 패스 프리킥 그것도 기억이 났고요. 사실 이 U20 월드컵 주역들이 이 대회가 하고 나서 굉장히 인기 스타가 됐어요. 그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정말 연예인을 방불케 하는 일정을 소화했고요. 그다음에 뭐 K리그로도 관중들이 많이 네, 유입되면서 맞아요. 그 골키퍼 이광현 골키퍼도 그 바로 오자마자 원래는 강원 FC의 주전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바로 주전이 됐는데 데뷔- 말도 안 되는 하고. 경기고 네. 있었잖아요. 그거. 포항 네. 진짜 첫 경기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냥 골을 먹어버렸죠. 그게 또 그렇죠. 또 프로의- 5대4였나요? 네. 네. 프로의 또 세계를 경험을 했던 이광현 선수도 있었고요. 근데 또 반대로는 이 정종용 감독, 이 정종용 감독의 어떤 리더십 이런 네. 것도 이랜드 많이. 감독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종용 감독이 어떤 선수들이 동네 아저씨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아저씨 같아요, 썼어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리더십, 지시가 아닌 어떤 이해하려는 리더십 야. 이런 것들이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랜드 감독으로도 부임을 해서 네.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의 역량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 역량을 정정용 감독님이 정말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요, 그 최근에 U20 월드컵 주역들이 같이 송년회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 송년회 이후에도 이 U20 월드컵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포상금이 있었는데요. 포상금? 예, 개인적으로 받는 그랬겠다. 포상금들의 네. 일부를 모아서 어. 또 이 어려운 축구하는 사람들, 유망주들이나 뭐 이게 원로분들에게 기부를 하는. 야, 인성까지 잘하는구나. 대단하네요. 이 연말에 아. 따뜻한 이게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강인은 더 했겠죠. 뭐 그랬겠죠. 이강인 선수는 뭐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군요. 더 해야 되나요? 앞으로 더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따뜻한 행보가 연말까지 이어져서 저도 여름에 지금 있었던 벌써 열기가 훈훈해지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서 네네. 저는 U20 월드컵을 꼽아봤습니다. 와우. 네, 저희도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네. 감사히. 네. 마지막 우리 고쳤던 수미남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 U20 월드컵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굉장히 즐겨 봤었고 네. 아프리카 TV에서 중계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남는데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개인적인 순간을 와, 보고 뭘까요? 개인적인 순간 스포츠 순간인 건 네, 아시죠? 스포츠 순간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상상이 안 돼. 진짜 뭐, 궁금해. 뭐 제가 뭐 다른 순간을 갑자기 가져오지 않- 펭수 가져온 거 아니죠? 그런 오케이. 펭수 너무 귀여워요. 이런 거 아니죠. 네네네. 저는 FA컵 32강 인천 유나이티드와 청주 FC의 경기를 꼽겠는데 왜 이 경기를 꼽았냐면 제가 숭이 아레나에서 중계를 처음으로 했어요. 본인으로서는 정말 뜻깊은 순간이었겠네요. 맞아요. 저는 뭐 올해 데뷔를 했고 그리고 다양한 종목을 중계를 했었는데 뭐 농구, 축구, 배구, 태권도 뭐 등등 많이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 순간 이 경기에서 숭이 아레나 그 큰 경기장에서 딱 그쵸. 중계석에 앉아서 중계를 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남다르겠다 진짜. 짜릿했겠다. 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청주가 이겼어요. 청주가 이겼죠. 네, 1대0으로 이기면서 16강에 진출을 해서 더 그 경기가 화제가 됐었는데 이슈가 되고. 네, 이슈가 되고 사실 그 경기에서 인천이 지면서 뭐 팬들이 정신 차려 인천도 외치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시즌 초반에 인천은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팀 컬러가 그래요. 팀 컬러가 시즌 초반에 못하다가 이제 후반에 정신 차리고 잘하는 팀 네, 컬러.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네. 그럴만하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대캐스터 네. 이승준의 첫 발을 그죠. 빼었던 그런 정말 잊지 저는 못할 근데 순간이니까. 왜 더 기억에 남냐면 골을 넣었는데 선수가 명단에 당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K3 리그 선수들 이름을 잘 못 외웠고 그래가지고 골 넣는 선수의 이름을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외치려다가 지금 골을 넣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골을 넣는 청주 FC의 선수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도 안 돼 있다. 약간 그래도 이런 유연하게 대처를 했네요. 네, 그렇게 네. 하긴 해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못했는데 그나마 지금 좀 많이 하면서 조금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거의 제 축구 중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중계였거든요. 야, 근데 와, 벌써 그럼에도 되게 불구하고 큰 구장이어서. 네, 구장에서 중계를 한 거니까 정말 뜻깊었죠. 또 다시 가야죠 거기. 계속 네. 갔으면 좋겠어요. 매일 가야죠, 이제 매일. 이제 네, 우리 메인으로 다 같이 가야지. 가야죠,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매일 가가지고 우리
내년에도 더 좋은 중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모든 구단에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갈 그것도 거예요. 의미 갈 있네. 거예요. 그렇게 갈 될 거예요. 예.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사실 이렇게. 뭐 EPL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현장 중계에서 좀 뺑이라고 하나요? 좀 그런 걸 치다가 그런 걸 하는 게 조금 더 전문 용어가 그림에 더 맞지 않나. 몇 년 뒤에는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현장 중계하실 수도 있어요. 오, 네. 영어로요? 아, 영어로요? 와, 기대된다.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아니 또 네. 현장 중계가 줄 수 있는 그 쾌감과 짜릿함이 있죠. 진짜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흥이 더 올라오잖아요. 흥이 더 올라와요. 네,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스포티비의 김봉주 캐스터. 아. 그 포항과 울산전 한번 쳐서 그분의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정말 진짜 이 속이 현장 뻥 중계가 뚫려요. 뭔지 네. 아. 그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속이 뻥 뚫리는 중계였습니다. 진짜 저희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여러분이 진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가 그래도 좀 한 해를 좀 리뷰해 볼까요? 아, 스포츠 순간이 아니라요. 네, 그냥 어. 네, 저희 스미남으로서 우리 호주 스미남 먼저 해볼까요? 저는 2018년에 군 전역하면서 19년에 참 많은 거를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딱히 좋지 않았어요. 네, 딱히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네, 뭔가를 계속 했다는 거에 의미를 크게 두고 싶고요. 오래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뭔가 계속 꾸준히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우 씨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제가 살아봤던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네. 올해가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한번 오열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잊을 수가 없죠, 사실. 제가 꺽꺽대면서 울었거든요. 굳이 그걸 이 팟캐스트에서 네, 그 또 순간을 꼽으라니까요. 아. 그거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게 솔직한 거죠. 이런 거 좋아요. 맞아요. 이런 거 여기서 좋아요. 푸는 거죠. 아,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가장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도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스미남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음.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네. 그때 먹었던 상우 씨가 사온 게 마카롱이었나요? 네, 기억에 납니다. 마카롱 맛있었어. 네. 너무 맛있었어. 네, 오열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의미로 심지어 서비스를 또 주셨어요. 맞아, 그때 네. 그랬어요. 쿠키까지 예. 머리 네, 네. 쿠키까지. 네. 좋습니다. 승준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올해 운이 좋은 한 해인 것 같아요. 뭐 정말 운 좋게 뭐 준비를 얼마 안 한 상황에서도 어딘가에 합격을 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노력을 안 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에 덜하는 노력을 했어서 진짜 내년부터는 정말 특히 스포츠에 있어서 저는 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호주 스미남도 있고 다 있지만 제 지식이 막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네. 뭔가를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공부를 진짜 스포츠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걸 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럼요. 대단합니다. 그 사실 안다는 게 그 노력을 해야겠다는 걸 안다는 걸 저희가 쉽게 인정 안 아는 하죠. 게-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걸 인정 못하거나 못하면 그냥 재능충으로 남을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지만 정말 나중에 큰 캐스터가 되실 겁니다. 기대합니다. 네. 역시 연말에는 덕담이죠. 아, 맞아요. 네. 우리 MC도 한마디 하셔야죠. 네, 네. 저는 올 한 해 스미남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끝인가요? 네. 뭐야? 아니 근데 진짜 스미남을 한 2달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둘이서 얘기를 일단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요. 뭐 맞아요. 연말까지. 네, 2달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MC 덕분에 그래도 야. 잘 가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박수 한번.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MC님이 그 스미남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데? 좋아요. 네네네. 네.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스미남이요? 네네네. 자, 스! 스포츠에. 잠깐만 그거 이거 아니지? 끝까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미! 미친. 이런 미친. 자, 오케이. 남! 잘해라. 남자들이 4명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주혁 이런 거 했어야죠. 그냥 맞아요. 뜬금없이. 이거 남희석 이런 거. 남이석이 웃기네. 네, 이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내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